사실 9학년에서 10학년 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자아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지적인 어떤 저변이 확대가 되는 시기인데 이럴 때는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학 작품만 읽는 것이 아니고 꼭 비문학을 병행해서 같이 읽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늘 중요하다고 보는 점이었고요. 이 비문학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에 노출도 시키고 우리가 어떤 나의 정말 취미와 나의 테이스트와 아니면 나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SAT 리딩에 도움이 될 만한 선행 학습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7, 8학년까지 다뤄봤는데 이제는 이제 고등학생 예. 관련된 얘기입니다. 시간이 참 턱없이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9학년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기가 우리가 지적으로 가장 팽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학과 비문학을 병행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비문학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지 않고 다양한 것을 접해 심지어는 천문학도 읽고 여러 가지를 접해야 돼요. 미술사학도 읽고 건축학도 읽고 다양한 것, 사회학도 읽고 아주 다양한 잡학적인 것을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 그러면 좀 비문학을 읽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냥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좀 자기 취미 그렇죠. 예. 일단은 자기 취미에서 고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본인이 골라야 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제시해주면 안 돼요. 본인이 골라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고르느냐?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몇 시간씩 있을 수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의 작은 팁을 드리자면 일단 문학은 쉬워요. 문학 작품은 좋은 문학 작품 문학상 받은 것 찾기도 쉽습니다.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 관심사부터 하되 제가 약간 팁을 드리자면 그 일간지 같은 데나 잡지 같은 데 보면은 서평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일간지를 구독하진 않아서 근데 무슨 일보에서 나는 무슨 북스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조선 북스 중앙 북스 한겨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설명 나오는 것을 잠깐 이렇게 한글로 보고 혹은 영어로 뉴욕타임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다음에 그 관심이 있고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을 영어로 설치해서 사면 돼요. 그렇게 저는 많이 건졌어요. 그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닐 테니까 이렇게 찾으면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엔지니어링이라면 좀 어떤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요. 엔지니어링 같은 학생들이면은 사실 저도 전혀 그 분야랑 전공한 관심이 관련이 없지만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그 피터 틸이 페이팔 만들었던 팀 중에 하나였고 이 사람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페이스북의 최초 투자자예요. 여담이지만 페이스북의 뭐였죠? 그 영화가 소셜 네트워크였나요? 네.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피터 틸이 잠깐 등장을 해요. 그 피터 틸의 역할을 일단은 이제 배우가 하는데 그때 이제 페이스북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처음 투자를 받는데 10.1%를 아마 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돈이 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1주에 팔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쓴 Zero to One, 0에서 1이라는 Zero to One이라는 책인데 정말로 굉장히 많이 전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었는데 너무 재밌고 굉장히 인사이트풀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추천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엔지니어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캐롤 스미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 내용은 제가 그 유튜브 설명란에다 제가 다 그 책 이름하고 저자를 써놓을게요. 근데 캐롤 스미스의 그 Engineer to Win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 그 레이싱 있잖아요. 자동차 그 F1 레이싱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우리 학생들이 material engineering이나 아니면은 mechanical engineering, aerospace engineering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은 진짜 한번 볼 만한 책이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전혀 전문적이지 않고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쉽게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읽기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이 책 이름이 좀 긴데요.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쓴 How to Fail at Almost Everything
and Still Win Big 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흥미로워요. 굉장히 가볍게 쓰여진 책인데 실패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많이 익살스럽게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얘기들을 쭉 나열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성공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아마 엔지니어링을 처음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입문서처럼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책들이 나한테는 너무 버겁다. 왜냐면 버거울 수 있잖아요. 막 300페이지짜리를 그렇죠.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볍게 지난 시간에 혹은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잡지. 가장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 Popular Mechanics라는 잡지를 구독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에는 뭐 대부분 자동차 얘기부터 막 새로 나온 자동차 리뷰도 나오고 뭐 그래요. 남자 학생들이면 더 쉽게 아마 좋아할 수 있는 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막 헤드폰에 대한 설명. 근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잡지 한 권에서 제가 보기에는 건질 수 있는 한 페이지짜리 기사 같은 것이 에디토리얼 같은 것이 코너가 두세 개 정도면은 그 잡지는 그 값을 하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잡지 한 권에도 뭐 한 몇 불이거든요. 5, 6불. 뭐 구독 하면은 정기 구독 굉장히 싸죠. 뭐 미국에서 하면은 1달러가 안 돼. 한 잡지당. 그것이 아깝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당 몇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넘겨보다가 한두 페이지 정도씩 돼 있는 이런 아티클들만 잘 읽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도 좋을 수 있겠죠. 잡지나.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추천을 좀 비즈니스는 더 많아요. 비즈니스는 아까 그 피터 틸의 그 Zero to One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서적이에요. 그 사람이 그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전 너무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엔지니어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이런 테크 컴퍼니 같은 경우로 이제 성공을 했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맨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스탠퍼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한 것을 만든 책이 그 Zero to One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역시 좋고 그 다음에 제 미리 그래서 여기 맨 아래 그 하늘색으로 돼 있는 이 책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The Lean Startup이라고 있어요.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쓴. 저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스타트업을 할 때 참고로 미국 대학생들의 모든 꿈은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 1조짜리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그 꿈인데 그렇게 스타트업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입니다. 그 우리가 옛날에 비즈니스라고 하면 막 회사에 들어가서 막 물건 팔고 막 이렇게 프로젝트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내가 스타트업을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전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The Economist라는 잡지는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비즈니스만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 문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전 추천할 만한 잡지인 것 같고요. 저도 한동안 구독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번인가까지 볼 수 있는데 그걸 그 쿠키 다 삭제하면 또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그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리더들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서 그 광고를 더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 잡지도 좋고요. 참고로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페이퍼를 안 사도 돼요. 이거를 다 오디오 파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구독을 하면. 예.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있고 이코노미스트를 그냥 읽어주는 오디오 파일이 있어요. 네.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의 그 잡지 구독하는 것보다 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동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제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들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팟캐스트 하는 채널인데 Y Combinator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벳 Y. Y Combinator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그거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팟캐스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예요, 무료. 저희 그 블루키에도 팟캐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라는 게. 그거랑 마찬가지 무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노출하면 언어력은 당연하고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문과 성향이 짙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문과라면 일단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The New Yorker Magazine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고 또 The New York Times Magazine이 있어요. 뉴욕 타임스 신문 말고 뉴욕 타임스 매거진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추천하고 싶고요. 책으로 이제 가자면 그 전에
그 캘리포니아라는 잡지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간간히 읽었던 책인데 구독은 안 했지만 예, 좋은 글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좋고 이 리스트들은 다 제가 유튜브 거기 아래 설명에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으로 가자면 사실 SAT랑도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SAT 아마 단일 저자로 가장 많이 나온 저자 중에 한 명일 텐데 그 준파 라힐이라는 그 부커상 탄 그 소설가가 있어요. 근데 이 단편을 주로 쓰는데 이 사람이 과거 올드 SAT까지 포함해서 4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4권밖에 안 썼어요. 근데 다 좋아요. 예, 다 한 번씩 나온 것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책을 읽으면은 내가 칼리지 보드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런 문학에 대한 이해력 정도는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사실 책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라면 정말 닥치는 대로 읽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손이 잡히는 대로 글 가는 대로 쓰고 눈 가는 대로 읽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느냐는 뭐 끝도 없어요. 이거 제가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시면은 또 개별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몇 권 더 추천해드리고 그 책을 읽으면은 또 다른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책을 추천받은 걸 읽어보고 그 다음 거를 또 추천해달라. 그렇죠. 아니면 그 책 식의- 싫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하시면 그러면 어떤 점이 싫은지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다른 책들 그것이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원장님은 페이퍼로 된 책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전자 형식의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페이퍼밖에 못 읽어요. 예, 전자책을 저는 시도해 봤는데 네. 예전에 그 아마존에서 킨들 처음에 나왔을 네. 때도 제가 샀었거든요. 근데 네.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뭐 차이 없게 읽게 되죠. 제 전자책 같은 걸 읽는 경우는 여행 갈 때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요즘은 여행이 조금 예를 들어서 길어지면 사서 거기에서 한국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기증을 하고 그냥 와요. 현지에서 사서 현지에서 기증하고 뭐 이렇게 누구 주고 그 뭐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책을 사러 가는 일련의 행위가 참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책 냄새도 맡고 그렇죠. 분위기 안에서 그렇죠? 네.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도 제가 네네. 원장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이걸 검사 또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 너무 많이 받는데 그것이 하나의 방법, 아주 작은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그 아닌 이유가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학습과 생활에서 이게 단절시키는 어떤 이런 학습화된 체계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책을 읽고 감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책으로 가는 그 속도를 내가 이 체크업하는 속도가 못 따라와요. 예.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뭐 이 책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속도가 더 오래 걸려요. 책 읽는 게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나중에 점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차피 안 하게 돼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책을 뭐 1년에 뭐 20권씩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누가 해주는 것도 힘들고. 왜냐면 그 해주는 사람도 그럼 똑같이 읽고서는 뭔가 본인의 어떤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추천하고 그나마 하고 싶은 것은 타인의 기준에서 이것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이 오케이 하거나 점수로 몇 점 돼서 나 이건 제일 이해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보고 나서 정답 평 한번 얘기해봐라고 해서 정답 아니면 너 97점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다분히 그 사람이 이거는 나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 하면서 이유를 대면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책도 남에게 확인받는 것은 굉장히 반독서적인 사상이고 굳이 남기자면 나의 방법으로. 그래서 나의 블로그라든지 그래서 나만 뭐 방문자 수 없어도 돼요. 방문자 수가 나랑 내 친구랑 우리 엄마 3명이어도 돼요. 근데 블로그에서 내가 이 책 하고서는 몇 월 며칠에 읽었는데 어떻게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것과 읽으면서 든 생각이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난 딱 이 영화의 이런 구절과 생각해 보면은 역시 이런 것 같다라고 나의 감상평을 느낀다면 그것은 정말 more than sufficient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것을 뭐 대학교 맨날 이제 액티비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이제 독서를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것 자체에 대한 어떤 나만의 지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나의 액티비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1학년 때 갑자기 만들어서 포스팅 7개 하면은 이상하겠지만, 혹은 유의미하지 않겠지만, 내가 그것을 9학년 때 10학년 때부터 3년 4년 동안에 읽었던 수백 권의 책들에 대해서 내가 읽은 북로그 같은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축적된 어떤 노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팬시하게 하고 싶다. 그럼 팟캐스트 하면 돼요. 팟캐스트는 얼굴도 안 나와도 되고, 비용은 거의 무료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무료니까 본인이 이것 가지고 어떤 나만의 어떤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면은 어떤 과외 선생님이 어떤 개인 교사가 이것을 퀴즈를 보고 단어 다 정리해가지고 외우게 하고 점수 매기고 에세이 써가지고 숙제 내주고 채점해가지고 빨간색으로 고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력뿐만 아니라 사고력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이게 어머님들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뭐랄까 정답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말 정답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 맞아요.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게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의 기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원에 가 점수 받는 거예요. 네. 수업하고. 그러니까 정형화된 문제들이 있고 읽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퀴즈 봐가지고 내가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정답을 확인받고 하는 건데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아니고 그냥 독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거나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깅하는데 조깅하는 방법을 학원 가서 배우지 않듯이 우리가 그냥 뛰면 돼요. 운동화 신고 나가서. 가벼운 옷 입고. 마찬가지로 독서는 그냥 하면 되고 본인의 어떤 취향과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정말 그리고 얘기를 나눈다는 것도 정말 포인트가 되는 게 학원에서 이 역할들을 해주긴 하지만 솔직히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부모님이 될 굳이 수도 선생이 아니더라도 네. 부모님이 제일 좋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죠. 어머니들께서 너 이거 필독서라니까 엄마가 3권 오늘 사왔거든 이거 다 읽고 나서 퀴즈 볼 거야. 근데 어머님은 안 읽으세요. 정말 그렇게 좋은 책이면 어머님은 이미 읽으셨거나 아니면 다시 읽거나 아니면 같이 읽거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과제물, 학습의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학습의 영역으로 미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영역에서 계속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죠. 좀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SAT1 리딩의 어떤 실력 향상을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예. 얘기하셨지만 이게 정말 이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대학 가서도 그 이후에서도 경쟁력을 그렇죠. 쌓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도 안 네.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이 학원은 너무 정형화돼 있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또 라이팅 아니면 또 다른 주제들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많이 좀 전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네. 이런 철학들을 같이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해주시면 네. 저희가 다음 방송이나 관련된 방송할 때 꼭 저희가 답변 네. 드리니까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니까 네, 저희도 궁금합니다. 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리딩에 관련된 선행학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네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